5월 28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법률방송에 최근 제보가 하나 접수됐는데 법률 플랫폼 로톡을 통해 변호사 상담을 하기 위해 전화를 했더니 변호사가 아닌 사무장이 응대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사무장 등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 상담은 법으로 엄격하게 금지하고 위반 시 강하게 처벌받는 사안인데요. 법률방송은 그동안 로톡 관련한 이슈를 지속적으로 보도해 드렸는데 오늘부터 세 차례에 걸쳐 법률 플랫폼의 명암을 짚어보는 보도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로톡 사무장 상담 논란과 법적 쟁점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왕성민 기자입니다. 구글 검색창에 로톡이라고 쳐봤습니다. 최상단의 15분 전화 상담 2만 원부터 상담 만족도 98%라는 로톡 광고가 뜹니다. 클릭해서 들어가 봤습니다.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1회 상담료로 변호사 2명과 상담 같은 변호사 상담을 강조하는 문구들이 눈에 띕니다. 전화 상담의 경우 2만 원 정도의 부담 없는 상담비로 빠르게 해결책을 문의하세요라고 광고하고 있습니다. 다시 클릭해 들어가 보면 이혼, 상속, 성범죄, 부동산 등 세부 분야별로 변호사를 선택해 전화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거액의 채무 때문에 개인 회생이나 파산을 생각하고 있던 A씨는 그런데 최근 이 로톡 전화 상담 서비스를 이용했다가 찝찝한 경험을 했습니다. 고심을 거듭하다 변호사를 선택해 로톡에서 제공한 050 번호를 받아 전화를 해서 한마디도 놓치지 않기 위해 통화 내용을 녹음했는데 정작 전화를 받은 사람이 변호사가 아니었던 겁니다. 예, 로톡에서 보고 전화 드렸어요. 예. 변호사님이세요? 아니요, 지금 사무장인데요. 어떤 것 때문에 그러시죠? 너무도 자연스럽게 어떤 것 때문에 그러냐는 질문에 A씨도 엉겁결에 전화를 건 용건을 말합니다. 제가 지금 아파트 담보로 지금 대출이 한 9억 정도 있고, 근데 원리금 갚기가 좀 힘들어가지고, 예. 그러더니 사무장은 다시 자연스럽게 A씨에게 이것저것 묻습니다. 담보대출만 있으세요? 아니요, 신용도요. 당연히 신용대출도, 대출은 되게 많아요. 자산 가치가 더 많으세요? 아니면 신용대출이 더 많으세요? 어떻게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통화는 개인 회생, 파산 상담으로 이어집니다. 대출은 KB 시세에 한 80% 정도 껴있고, 그 다음에 자동차 리스에 신용대출에 또 은행도 대출잖아요. 지금은 아직은 연체 없이 하고 있긴 한데 원리금이 많으니까 원래 회생이나 파산하시려면은 연체하시기 전에 먼저 하시는 게 맞으세요. 상담 통화를 이어가던 A씨가 그런데 상담은 변호사가 직접 해주지는 않냐고 묻자 사무장은 태연하게 사무실에 오면 직접 상담해 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변호사님 직접 상담해 주시고 이런 거 아닌가요? 제가 사무실에 오시면은 변호사님 직접 상담해 드릴 거예요. 로톡 홈페이지엔 전화도 변호사 상담이라고 돼 있다고 묻자 사무장은 그제서야 변호사는 다른 상담 중이라며 말을 얼버무립니다. 근데 이게 거기에 링크가 전화 상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 아니 직접 하시는데 지금 상담 중이세요. 그러시군요. 예, 상담실에서 상담 중이셔갖고요. 통화 내용을 법률방송에 제보한 A씨는 개인 회생이나 파산을 받아야 하는지 고심 끝에 변호사 상담을 받기 위해 전화를 했는데 변호사 상담을 받으려면 사무실로 직접 오라니 이런 경우가 어디 있냐고 황당해하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완전 황당했죠. 당연히 버튼을 누르면 변호사님이 상담할 줄 알았는데 어이가 없었습니다.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 아닌 사무장에 의한 법률 상담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변호사 아닌 자에 의한 법률 상담은 변호사에 의한 법적 조력이라는 사법 절차 제도의 취지와 근간을 흔드는 엄중한 사안이라는 것이 법조 단체의 지적입니다. 변호사 제도가 법률 상담과 사건 검토와 같은 실체적 법률 실무를 변호사가 직접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사법 절차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라는 점과 사무장의 법률사무 수행이 금지되어 있음을 감안하면 더 큰 문제는 이게 이번 사례 하나에 그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실제 서울변회가 지난 4월 회원들을 상대로 법률 플랫폼 관련한 문제점이나 피해 사례, 개선 방안 등에 대해 조사했는데 600건이 넘는 의견들이 접수됐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변호사 로톡 아이디를 이용한 사무장의 법률 상담, 로톡을 통한 사무장 사건 수임 등의 사례가 다수 접수됐습니다. 또 승소가 어려운 사건임에도 무조건 승소한다며 사건을 수임한 경우, 심지어 법조 브로커가 변호사에게 접근해 변호사 이름으로 법률 플랫폼에서 상담을 할 테니 상담료를 나눠 가지자는 황당한 사례까지 있었습니다. 변호사 업계의 자정 노력으로 근절되어 가고 있는 법조 브로커나 불법 법률 상담이 어떻게 보면 로톡이라는 플랫폼을 통해 공공연하게 재현되고 있는 겁니다. 상당수 로톡에서 인터넷으로 상담하는 내용이 변호사가 기재하지 않고 사무장이 한 내용일 것이라고 본다라는 사무장, 법무법인이 실명까지 언급된 구체적인 내용이 제보가 있었습니다. 법률방송 관련 질의에 로톡 측은 웹사이트 공지사항 등을 통해 050 번호 전화가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안내하고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050 번호를 눌렀을 때도 팝업을 띄워 사무실 직원이 전화를 받을 수 있다고 고지하고 있다는 것이 로톡 측의 해명입니다. 거꾸로 보면 로톡 측도 로톡을 통한 전화 상담이 변호사가 아닌 사무장 법률 상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관련해서 로톡은 변호사 회원 약관을 통해 비변호사로 하여금 대신 상담을 수행하게 한 회원에 대해서는 자격을 박탈하거나 이로 인해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는 조항을 두고 있으며 실제로 이 약관에 따라 분쟁을 조정했던 사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분쟁이 있었음을 자인한 건데 문제는 변호사법이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사무장 법률 상담이 로톡 플랫폼을 통해 벌어져도 로톡을 처벌하기 애매하다는 점입니다. 판을 깔아놓은 로톡은 처벌을 면하고 변호사와 사무장만 처벌받는 어떻게 보면 모순적인 상황인 겁니다. 그러나 법률 플랫폼의 경우에는 경제적 이익 극대화를 목표로 하여 변호사에게 명의만 빌린 사무장이 법률 상담을 한다거나 아니면 어떠한 허위 광고가 이루어졌을 때 이를 그냥 못 본 척하고 넘어가더라도 법률 플랫폼은 변호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제재를 받지 않게 되고 변호사와 사무장만 처벌받게 됩니다. 이러한 모순이 없도록 해석하면 변호사법 위반 여부와 별개로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선 변호사 상담을 강조하면서 변호사 아닌 자에 의한 상담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찾아보기 어렵게 공지해놓은 것 자체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고의적으로 소비자 의인성을 유발하는 등 이용자를 사실상 기만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법률 플랫폼은 변호사에게 가해지는 여러 규제를 받지 않아 법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지며 변호사가 하면 처벌되는데 법률 플랫폼이 하면 오히려 처벌되지 않는다는 모순이 발생합니다. 이런 가운데 이른바 로톡 금지법으로 불리는 변협의 변호사 광고 규정 개정안의 8월 시행을 앞두고 서울변회는 접수받은 사례들을 면밀하게 분석해 법률 플랫폼의 변호사법 위반 여부 등 조사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변호사법 위반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법률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여지를 개선하려는 작업이 필요해 보이는데 법률 플랫폼들이 이런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에 대해 법조단체에선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어제 2만여 명의 소속 회원들에게 로톡 등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는 법률 플랫폼을 탈퇴할 것을 촉구하는 메일을 1차 발송했습니다. 법률방송 왕성민입니다. 네, 법률방송은 볼보, 공포의 질주라는 제목으로 볼보의 반자율 주행차 급발진 추정 사고 소송 관련한 보도 집중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사안을 취재하고 있는 장한지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장 기자, 어제 손해배상 소송 소장에 적시된 청구 원인을 전해드렸는데 간략히 다시 정리해볼까요? 네, 청구 원인,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한다는 건데요. 이 사건 관련해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급발진의 원인을 제공한 차량의 설계 제조 결함, 그리고 문제의 차량에 필요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채택하지 않은 결함,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율주행의 핵심 기술인 첨단 운전자 보조장치, 에이다스 소프트웨어 결함입니다. 요약하면 이 볼보가 자랑하는 자율주행 신기술 자체에 내재한 결함으로 인해서 피해자 전지혜 씨가 온몸의 뼈가 부러지는 전치 20주의 중상해를 입었다는 것이 전 씨 측의 주장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차량 자체의 결함에 기인한 급발진 사고라는 주장인데 결국 결함 입증 여부가 관건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전지혜 씨 측은 손해배상 청구의 법적 근거로 민법상 하자 담보 책임과 명시적 보증계약 위반, 제조물 책임법 위반 등을 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볼보 측의 결함과 잘못으로 인해서 중상해를 입었으니까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건데요. 손해배상 청구액은 2억 3천만 원대입니다. 볼보 측은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을 선임해서 법률 대응에 나섰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관건은 결함 입증 여부가 될 것 같습니다. 핵심 쟁점이 어떻게 되는지 리포트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제조물 책임법 제3조 1항은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2항은 결함을 알면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건은 결함 입증 여부입니다. 관련해서 같은 법 제3조의 2 결함 등의 추정 조항은 피해자가 다음 3가지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고 그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해당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손해가 발생했느냐 여부입니다. 정상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이 전지혜 씨 측의 주장입니다. 이와 관련 전지혜 씨 측은 소장에서 차량은 주차되어 있는 상태였고 전지혜는 차량을 출발시키기 위해 브레이크를 밟거나 변속 레버를 움직인 적이 없다고 적고 있습니다. 차량을 주차해서 정상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차량이 급발진을 해 굉음을 내며 스스로 가속해 사고를 당했다는 겁니다. 실제 주변 CCTV를 보면 전지혜 씨가 탄 차량은 출발 전후로 전혀 브레이크 등은 켜지지 않았고 급출발 장면 목격자도 운전을 왜 저렇게 하지 하고 생각했을 정도로 비정상적으로 차가 갑자기 튀어나갔습니다. 서로도 열한스럽고 그래가지고 운전을 왜 저렇게 하지 하고 열심히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저기 방지턱에서 한번 부흥 한번 뜨더라고. 그러더니 사고를 해서 그냥 내다 알려버리고 운전을 왜 저렇게 해야지 하고 좀 모아스럽게 생각은 했던 거고. 두 번째는 제조물로 인한 손해가 제조업자의 실질적인 지배 영역에 속한 원인으로부터 초래됐냐 하는 여부입니다. 쉽게 말해 운전자인 전지혜 씨 잘못이나 과실이 아닌 볼보 측의 잘못으로 전치 20주 중상해라는 손해가 발생했냐, 누구의 책임이냐는 겁니다. 이에 대해 전지혜 씨 측은 소장에서 에이다스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변속 레버가 피해 있는 채로 주차되어 있던 차량이 급발진했다. 차량 전자 제어 장치 내에 내재한 결함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운전자의 의사나 동작의 개입 없는 볼보 측의 배타적 지배 영역에 있는 차량 시스템 결함이라는 것이 전지혜 씨 측의 주장입니다. 실제 당시 녹화 영상을 보면 23년차 베테랑 운전자인 전지혜 씨는 악악 소리만 지를 뿐 차량을 전혀 제어하거나 통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 안 돼! 마지막 세 번째는 제조물로 인한 손해가 제조물 결함 없이는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사고냐 여부입니다. 쉽게 말해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인가 아니면 결함이나 하자가 있지 않고선 좀처럼 볼 수 없는 사고인가 이 중 어느 쪽이냐는 겁니다. 일단 출발 시점에서 청소년 수련관 국기 개항대를 들이받고 멈춰서기까지 약 500m 구간엔 제한속도 시속 30km인 어린이 보호구역도 있었고 사거리 교차로만 4곳이나 됩니다. 그런데도 차량은 단 한 번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굉음을 내며 가속해 돌진해가며 충돌 직전까지도 속도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차량에 중대한 결함이 있고 차량 결함 없이는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없는 사고가 명백하다는 것이 전지혜 씨 측의 입장입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고함 지르고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런 이제 상황이 되는 거죠. 특히 거기서 나온 그 소음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이제 붕붕 하면서 계속 그 굉음 소리가 나거든요. 볼보 측은 사고 원인이나 결함을 예단할 수 없다며 명확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소비자 측에서 제조물 책임법 제3조의 2 결함 추정을 입증하면 제조업자 측에서 그 사고나 제품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그 제품에 결함이 존재한다고 추정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3년 전 호남고속도로에서 BMW 급발진 추정 사고로 60대 부부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망한 부부는 당시 300m가량 비상등을 켠 채로 갓길을 주행했는데 이는 차량에 문제가 발생한 상황에서 비상조치를 취한 거라는 취지로 유가족들은 주장했습니다. 1심은 하지만 유가족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자동차 결함에 따른 급발진 사고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은 지난해 11월 차량 급발진이 아니라는 근거를 BMW가 제시해야 한다며 원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이번 볼보 사건은 호남고속도로 BMW 사건보다 어느 모로 보나 차량 결함에 따른 급발진 사고임이 훨씬 명확하다고 하종선 변호사는 말합니다. 근데 그 사건하고 비교해 볼 때 이 차량은 그 시동을 켜고 완전히 주차 중인 상태에서 그리고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고 이 변속 레버를 움직이지도 않았는데 차량이 갑자기 그 앞으로 나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굉음을 내고 급발진의 그 전형적인 현상인 고속 돌진을 해간 거거든요. BMW 차량 사고보다 더 적용이 돼야 된다. 더 쉽게 적용이 돼야 된다. 그런. 반자율 주행차 급발진 추정 사고에 대한 첫 국내 소송. 불타는 BMW, 폭스바겐, 아우디 배출가스 조작 사건 등을 수행했던 자동차 소송 전문 하종선 변호사와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 볼보 반자율 주행차의 결함 입증 여부를 둘러싼 창과 방패의 대결이 시작됐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택시기사 폭행 논란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사의를 표했습니다. 이 차관은 법무부, 검찰 모두 새로운 혁신과 도약이 절실한데 이를 위해 새로운 일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사의를 밝혔습니다. 의료인이 아닌데 타투 시술을 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도윤 타투 유니온 지회장이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을 신청했습니다. 김도윤 지회장은 타투 시술을 무면허 의료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 조항이 직업과 예술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심판을 신청했습니다. 대한변협이 변호사 시험 합격자 연수 인원 200명 제한 조치를 해제하고 온라인 연수 인원을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세 차례 음주운전 처벌을 받고도 또 음주 교통사고를 낸 30대 운전자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5월 28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